부모 관계를 보자고요. 이거 너무 쉽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연구해도 되는 거예요. 당연히 부모를 얘기하는 건 인성이에요. 철저하게 인성적 코드를 간다. 근데 이 인성이라고 한 것은 나를 낳았다는 뜻이니까 뭐예요? 부모를 물리적 부모를 보는 거예요. 물리적 부모고 내 몸을 만들어준 사람을 보는 거고요. 당연히 부모님과의 유대 관계를 보는 거예요. 식신상관하고 똑같은 개념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거 인성을 뭐라고 하냐면 엄마라고 표현해요. 아빠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인성을. 엄마라고 하니까 부모를 나눠서 아빠가 아닌 엄마 중심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인성이면은. 당연히 일간을 생했기 때문에 그런 논리가 출발한 거예요. 식상적 코드랑 똑같아요. 식상이 자녀를 사랑하고 이런 것처럼 인성으로 왔다는 거는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다. 사랑, 뿌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정신적인 교감 에너지를 받을 줄 안다. 그렇게 느껴지게끔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인성은. 충분히 사랑스럽다라고 할 만한 행동들을 해요. 이를테면은 인성이 잘 돼 있는 애들은요, 어렸을 때 잘 웃어요. 잘 웃으니까 너무 이뻐 보이고 사랑스럽잖아요. 그런 걸 잘해요, 인성들은. 자, 그럼 무인성들은 웃을 줄 모르나? 놀랍게도 실제로 그래요. 놀랍게도. 내가 자녀가 둘이다? 얘는 인성이 뚜렷하고 얘는 없잖아요. 얘만 까르르 까르르 웃어대요. 그러니까 어때요? 부모님의 사랑이 이렇게 이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수채구멍 같아가지고 빨아들이는 힘이 있어요. 감정 에너지를. 자, 그래서 감정 나로 향하게 한다. 자, 인성이 제일 많이 하는 말, 나 이뻐예요. 인성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라고요. 나 이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 애기가 나 이뻐? 이러면 얼마나 이뻐요. 야, 없던 식상도 나오겠다, 나한테. 아, 진짜로요. 그러니까 어때요? 거기에 걸맞는 합당한 애정과 사랑을 통해서 자존감을 형성해요. 사랑으로 채우는 유형이에요. 자, 이거를 엄마로 국한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로 국한. 그래서 식상과 인성은요, 엄마하고 물리적 접촉이 되어 스킨십이 있다.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렸을 때부터 스킨십을 잘 하면서 커온 자녀인 거예요. 거리낌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가득 받았다, 채워져 있다. 이게 마음에서 이게 깊어져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의지초도 되고요. 인성적 코드로 의지초 되고 남들한테 사랑받는 방법도 알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인성으로 본다는 건요, 일단은 엄마 사랑을 받았다고요. 받았다. 자, 이 받았다 때문에 받는 방법을 안다예요. 자, 그러면은 무인성은 사랑을 받은 적도 없고 받는 방법도 모르니까 남들한테 사랑을 받는 방법도 몰라요. 다 부모로부터 오는 거예요. 인성이 있을 때 그렇게 보라고요. 무인성, 부모 자격 없다. 먼저 이뻐라 해줬어야지. 야, 자녀가 무인성이면은 아, 내가 사랑을 안 줬구나, 무심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안아달라고 할 때 안 안아준 거예요. 안아달라 할 때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안아달라고 할 때 안아줬으면은 그 부모로서 역할을 한 건데, 자녀가 무인성이면 안아달라고 해도 부모가 잘 안 안아줍니다. 아, 징그럽게 왜 이러냐 그래요. 그러니까 무인성의 느낌은요, 징그럽다예요. 징그럽다. 네, 근데 인성은 누가 안아주고 사랑해받는 게 너무 당연한 감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른 사람한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성이 연애할 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명에. 인성이 있으면 부모한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남자로부터 사랑을 받는 방법도 안다는 뜻이에요. 부모님한테 사랑 못 받은 여자는 남편 사랑도 받기 힘들어요. 자, 대신에 장점이 있어요. 사랑을 찾지 않는다. 사랑은 없다고 생각해. 굳이 찾으려고 하지. 그러니까 사랑을 안 받아도 살만한 거예요. 살만하다. 굳이 사랑 안 받아도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근데 인성이 있는데 사랑 못 받으면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인성이 있는 사람이 더 외로워요, 사실. 무인성은 안 외롭습니다.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인성이 있는데 사랑을 안 해주나요? 그러니까 바람 나는 거예요. 바람이 그냥 나는 게 아니라 있는데 외로우니까 바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사랑을 준다 그러면 혹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무인성은 사랑 받을 필요도 없으니까 바람도 안 나요. 바람 얼마나 좋아. 내 와이프가 만약에 무인성이다? 그러면 이제 바람 날 일이 없는 와이프가 있는 거지, 이제. 다른 걸로 바람 피겠지. 인성이 아니라 딴 걸로 하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저 부모 보고는 어떠냐, 뭐 유치인적으로 어떠냐 이러면은, 아, 부모님 역할을 못한 사람인데요? 사랑을 주지 않았는데요?
별로 본인도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얘기하면 딱 맞아요. 예, 굳이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랑을 통해서 유산도 오고 막 그러는 건데 이쁜 자식한테 더 주는 건데 유산이라고 하는 게 유산이 받아야 될 유산이 있으면은 인성이 있는 척하고 애교도 떨고 하세요. 자, 씩 웃고 부모 앞에 와서 씩 웃으면 되잖아요. 그 이제 부모님이 느끼하게 왜 웃냐고 막 이러겠지 이제 또. 그러니까 자연스러워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인성을 통해서 일간이 강해진다는 의미가 인성을 통해서 자존감이 채워진다는 뜻이에요. 사랑을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자존감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존감으로 어딜 가서도 행동할 때 어떤 개념이 있냐면은 우리 부모님도 날 이렇게 했는데 너도 이 정도는 해야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우리 부모도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네가 뭐라고 하느냐. 모든 그런 사고의 관계에서 근거가 엄마로부터 나오고 부모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누가 나 때린다? 인성이 애들은 우리 엄마 아빠도 뭐라고 안 하는데 왜 네가 뭐라고 하세요? 이렇게 갈 수 있다. 근데 인성이 없으면은 그런 개념 자체가 아예 없다. 아예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무인성들은? 엄마 아빠로 보지 않는 거예요. 네. 무인성은 식상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엄마 아빠를 측은하게 여기고 자식처럼 생각하는 게 무인성들이에요. 내가 챙겨야 될 사람이구나. 말년에 내가 양육을 해야겠구나. 이런 거예요. 심지어 거기에서 식상까지 있다. 틀림없이 자녀가 부모를 케어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양로원에 안 버릴 수 있다, 부모님을. 부모님을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성들은 버리나?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엄마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엄마 하나밖에 없느냐? 아니죠. 아빠도 있죠. 근데 이제 인성부터 정리를 하고 재성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자, 그럼 이제 받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 차이가 있을 텐데 정인이 있고 편인이 있겠죠. 근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친모이고 이거는 계모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계모일 수도 있고 계모 같기도 한 게 편인이에요. 그래서 저기 군대에서 이제 처음 접했을 때 그 후임이 저한테 새엄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모잖아요, 새엄마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얘는 나를 처음 보고 13개월이나 까마득한 후임이었단 말이에요. 감히 저한테 뭐라고 접근할 수 없는 정동찬 상병님 이러고 깍듯하게 해야 되는 애였는데 사주 보자마자 새엄마 얘기를 해서 제가 놀란 거예요. 새엄마가 제가 11살 때 만나서 지금까지 2년이 됐으니까 어떻게 이걸 아는 거냐 했더니 제가 임신 일주일 편인이잖아요. 이거 보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얻어 걸린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렇게 디테일하게 보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거에 대해 꽂혀가지고 공부가 시작이 됐던 거예요. 와, 말이 되냐 이게. 처음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처음 봤는데 알았다는 건 정해져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충격을 받아. 인간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걸 너무 충격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자유의지가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봐요. 저는 자유의지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이렇게 말하는 것도 내 의지로 얘기한 게 아니다. 자,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냐면은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이 다르죠. 음양이 다르니까 주고받는 에너지가 정당한 거예요. 서로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있어요. 자석의 마이너스극, N극하고 만난 거랑 똑같고 이들은 서로 끌어당기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은. 이게 마치 이성의 사랑처럼 그렇게 서로 끌리는 형상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정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니까 정당하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 거예요. 는 사랑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정인이 있는 사람들은요. 모성애를 일으켜요. 또는 부성애를 일으켜요. 자, 이거는 식신적 본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내 자식, 내 새끼란 이유로 확 쏠려서 가는 그 모성 본능. 짐승조차 가지고 있는 그 모성 본능이 정인으로 치면은 그걸 자식이 땡기는 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정인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보더라도 사랑을 느끼게끔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게끔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그래요. 눈빛, 표정, 말투, 모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가 정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이거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거죠. 어떤 분위기요? 이 사람한테 관심을 쏟을 수 있게끔 분위기를 형성하고 그러니까 정인이 있는 사람들 보면 분위기가 있어요. 아우라가 있다고 표현을 해요. 주변에 정인이 있는 사람들 잘 보세요. 아우라가 있어요. 뭔가 그럴듯한 분위기가 있어요. 자기가 의도해서 그런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고. 무인성은 죽었다 깨나도 형성이 안 돼요. 그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방법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인성인 사람 보면 신기하게 그렇게 형성을 해요. 그래서 인성인 사람이 성내잖아요. 화내잖아요. 그러면은 함부로 말 걸기 힘든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무인성은 아무리 화내도 분위기까지 바뀌진 않아서 나중에 툭 건드리면서 얘기할 수 있어. 말하지 않아도 비언어적인 걸로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인성이 하는 역할인데, 이 정인은 오롯하게 사랑을 끌어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인의 능력은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 요구하는 애정인 거예요. 자녀니까 당연하게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뽀뽀해줘야지, 이런 거 있죠. 당연하게 요구하는 건데 그게 이질적이지 않으니까, 보통은 이제 그런 걸 하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당연하게 요구하지 이러는데, 부모 자식 간에는 그게 되죠. 네, 그렇게 요구하는 게 정인의 당당함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네, 눈치 안 본다. 권리나 사랑이나 애정을 당연하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사람으로 성장한다. 그래서 이거는 정인은 자존감의 끝판왕이에요. 최고 장점이 눈치 안 보는 거예요, 정인은. 당연하게 받아왔던 사랑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죄책감이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정인들은. 네, 당연하게 받아야 될 걸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게 누구한테 왔다? 부모님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정인이 잘 돼 있으면 부모님한테 사랑을 가득 받고 자랐기 때문에 어딜 가서도 당당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당당하게 키웠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정인인 사람들이 와서 이제 부모님 얘기 어쩌고저쩌고 하면, 너는 되게 부모님이 사랑을 많이 줬고 당당하게 커왔다. 그렇게 너의 자존감을 만들어줬다. 네, 이거는 자존감 형성을 해주는 거죠. 형성을 해주는 거예요. 사랑을 줌으로써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아서 자존감을 형성하게 만든 거예요. 자, 근데 당연히 정인이 있으면 그런 게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정인을 얼마만큼 내가 흡수하고 소화할 수 있느냐도 따져야 돼요. 충분히 소화하고 흡수를 해야 당연하게 더 끌어올 수 있고, 그걸 자존감으로 쓰는 거고요. 이거를 소화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 거는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친엄마의 사랑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전쟁통에 고아가 돼서 새로운 가정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정이 있으면 친모랑 똑같은 사랑을 받고 자라요. 자기가 그렇게 행동을 해요. 이미 행동하는 모든 프로세스가 사랑을 끌어와서 받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인성으로 자식의 역할을 하고 자식으로서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요, 내가 늙어서도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행동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성이 있는 명은요, 영원히 어리다예요. 어리다. 자녀로서 어린 거예요. 나이 80이 돼도 인성이 있으면 어때요? 엄마 아빠 앞에서 애교 부릴 수 있어요. 원래 어리다라고 하면 식상이 좀 더 어울리긴 해요. 식상이 이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어린 것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근데 인성은 어린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녀로서의 그런 사랑스러운 존재로 끝까지 남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인들이 부모님만 벗어나면은 어른스러워 보이고 그럴듯하고 막 이래요. 온갖 품 다 잡고, 엄마 앞에서는 다시 깨낑하고 귀여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정인이에요. 그렇잖아요. 막 근엄하고 막 이러다가 엄마 앞에 가면 깨깅 이러고 이런 사람들 있어요. 다 정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 정인은 이런 게 되는데 도대체 편인은 왜 그러냐 이거죠. 편인은 계모래요. 편인은 정인하고 다르게 이미 에너지가 있는데 거기에 더해져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나 양, 음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미 내 에너지가 어느 정도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더 기울게 해서 오는 거니까, 내가 코 시름에 상관없이라는 수식어거든. 받는 거예요. 자, 이러면은 정인하고 다르죠. 정인이 받는 것은요, 이거는 애정을 받는 거예요. 애정 또는 사랑, 또는 이제 이걸 뭐 그냥 퉁쳐서 긍정적 감정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사랑을 받고 애정을 끌어들이는 건 긍정적인 거잖아요. 행복하고 연결돼 있고. 자, 이거는 좋고 싫음에 상관없다는 거는요, 부정적인 에너지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정하고 사랑은 뭐 어느 정도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분노, 화, 또는 이제 뭐 우울,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죠. 네. 이런 것들도 자녀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편인이 있으면은 엄마 아빠가 싸우고 막 이런 사랑이 아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에너지도 여기는 권한 없이 그냥 수용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편인이 정인하고 다른 게 딱 보이죠? 양육 환경이 어떻겠어요? 그런 거에 수시로 노출돼서 자라겠죠. 자, 노출돼서 하면 애는 마인드가 어떻게 바뀌어갈까요? 눈치 보죠. 제일 큰 게 눈치 보는 아이로 커간다는 거예요, 편인이 있으면은. 아니, 정인은 보여주는 것 자체가 어때요?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죠? 그래서 애가 정인 있잖아요? 절대 애 앞에서 안 싸워요. 근데 애가 편인 있잖아요? 애 앞에서 싸워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 에너지가 다 노출돼서 애한테 입력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애는 그런 걸 싫어하니까 어때요? 눈치 보고 피하려고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어른이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뭔가 받는다? 감정적인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유화감을 느낍니다. 감정 수용을 잘 못해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감정 수용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와도 어때요? 이게 사랑인지 아닌지 먹어보기 전에는 알 수 없을 것 같은, 냄새는 좋고 모양도 좋은데 맛이 있을 수 없이 먹어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오는 거예요, 감정적인 에너지가. 그래서 어때요? 사랑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것을 의심하는 거죠. 누구의 사랑을 의심한다?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 이면에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저기는 100% 수용해요. 100% 안 한, 그러면 편의는 안 왔을 때 어떻겠어요? 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왜 안 하지? 뭔가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편인의 의심적인 코드는 부모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온전하게 잘 케어해서 이렇게 준 에너지가 아닌 거예요. 이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먹어보니까 배탈 나고 막 이런 거지, 편인들은. 정인들은 좋은 것만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약간 서먹서먹해지겠죠. 예, 어쩔 땐 너무 좋은데 어쩔 땐 너무 좀 부정적이게 왔다 갔다 감정선의 폭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을 형성하는 거에도 약간 눈치 보게 만들고 당당하지 못하게 크게 만드는 기질이 있어요. 정인하고 완전히 다르게 가죠. 그래도 부모님은 부모님이니까 어떻게 해요? 인정은 하죠, 부모님으로서. 근데 어느 정도 거리가 있겠구나. 낯설다. 부모님인데 낯설게 느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모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거를. 마치 남의 엄마인 것 같다. 우리 엄마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 부모님이 느끼는 것도 어떻겠어요? 내 자식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상관스럽죠, 얘가. 오히려 상관스럽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부모님이 상관이면 잘 맞아요. 부모님이 상관이면은 가끔 방치했다가 가끔 챙겨줬다. 이런 게 이제 코드가 맞는 거예요, 편인하고. 그러면은 그 어렸을 때는 별로 안 친하거든요. 나이 먹고 어른 돼서 친해지려면은 내가 편인이고 부모한테 상관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가끔 보니까 가까운 거예요. 어렸을 때 왜 사이가 안 좋냐면 맨날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편인들은. 그래서 독립을 빨리 해야 돼요. 예, 편인은. 정인은 영원히 독립하면 안 되지. 나이 80이어도 같이 살아야지. 그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걸 또 그대로 들으면 당연히 큰일 나죠. 근데 이제 뭐예요? 그렇게 살아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본인도 그렇다는, 정인 있잖아요. 같이. 딸이 또 있어요? 그럼 딸 독립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제 또. 아니요, 딸 독립해야 돼. 정인이. 아이가 정인이 있다고?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독립 안 하겠네. 그러니까 뭐예요? 부모님을 그렇게 친근하게 느낀다는 뜻이에요. 친근하게. 아이로서의 부모님으로서 이렇게 애정을 듬뿍 쏟는 게 식상이라면 아이로서 그 애정을 듬뿍 받아가는 게 정인이에요. 인성이 없으면은 내가 마음속에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없는 거랑 똑같아요. 부모님이 아무리 줘도 잘 못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결국에는 굳이 부모님의 그런 애정이 필요하지 않은 아이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주를 보면은 받는 건 못하고 주는 것만 주구장창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무인성의 식상만 있으면 그렇게 합니다. 주는 것만 잘하고 애정을 쏟는 것만 잘하고 누가 사랑을 주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 나를 그렇게 챙기냐, 그러지 마라. 무인성은 그러거든요. 그래서 무인성하고 인성인 사람을 꼬시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네, 부담이 없어야 만나는 게 무인성이고요. 인성은 오히려 그런 부담을 주는 존재가 아니면 쳐다보지를 않아요. 네, 다르죠, 이건 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남자한테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남녀 통틀어서 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명에서도 무인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애정을 듬뿍 받고 자라는 케이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주는 걸 모르나요? 못 받았으니까? 남자는 못 받아도 주는 법을 알아요. 식상이 있으면 돼요. 남자가 양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근데 여자는 받지 않으면 주는 걸 잘 모를 수 있어요. 네, 그게 좀 다른 차이점. 그래서 편인은 친모라고 하더라도 거리감이 있다. 부모님하고 좀 약간 거리감을 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정인은 너무 그냥 부모복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냥. 네, 적어도 부모님이 본인한테 이렇게 신경 쓰는 거는 확실하다인데, 자, 이 인성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게 달라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간으로 올라와요. 의지하기 좋은 부모님이 이렇게 하면 돼요. 특히 이제 엄마 쪽이죠. 자, 인생에서 엄마의 존재가 굉장하다, 크다. 인생 전체에 걸쳐서 엄마라는 사람의 존재감이 어마어마하다. 절대 연이 끊어지지 않는다. 잠깐은 끊어질 수 있는데 다시 연결이 되고요. 또 엄마 찾을 일이 생겨요. 자, 그러면은 내 자녀가 천간에 정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도움을 줘야 될 일이 무조건 생기겠구나. 돈이 됐든 뭐가 됐든
나를 찾겠구나. 이거는 의지가 정인이 이미 천간에서 일간에 바로 다이렉트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내 인생에서 어떤 사회생활하고 뭘 하든 간에 엄마의 결정력이라든가 영향이 수시로 들어와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이런 게 막 연월로 가 있어 봐요. 내 인생은 사실은 엄마가 만든 거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뭘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감정적 교류 이런 거가 크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일상이나 현실을 살아가는 데에서는 영향이 굉장히 큰 거죠. 감정적인 에너지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감정적인 거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오히려 천방지축일 수 있어요. 그 애가. 이게 당당하다 그랬잖아요. 부모한테도 당당하거든요. 나중에 가면은. 처음에는 이쁜 짓 잘하지. 나중에 가면 부모한테도 굉장히 당당한데 이런 부분 때문에 마찰이 생길 수도 있어요. 뭐 부모님 사주가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정인인데 부모님이 막 살이 세다, 관살이 세다 이러면은 특히 편관이 막 강하다 이러면 이제 엄청 맞을 수 있죠. 정인인데도 불구하고. 근데도 성인에서 뭘 하면은 다 엄마의 영향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적어도 그러니까 엄마 중심의 부모님의 관계에서 나한테 어떤 도움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관계성이 항상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베이스는 감정적인 거지만은 나중에 현실적인 것까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유산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인성이 유산이에요. 아무 대가 없이 오는 거잖아요. 만약에 인성이 없는데 유산을 받아야 된다 이러면 어떠한 대가성이 있다는 뜻. 이거는 무대가예요, 무대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자, 내 사주에 식상도 없고 관성도 없는데 인성만 있어요. 그럼 자녀를 인성으로 본다는 뜻이죠. 자녀한테 의지한다고요, 인성이. 인성이 자녀한테 의지하는 거예요. 네, 부모처럼 보는 거예요, 자녀를. 그래서 내가 막 힘들거나 뭐 하면은 자녀가 위로해줘야 돼요, 인성들은. 괜찮아. 울지 마. 이렇게 자녀가 왜 토닥토닥 해줘야 돼. 모든 생활에서 그런 자녀한테 의지하려고 하는 측면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식상, 관성 이런 게 없어버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미 내 사주에 인성밖에 없거나 이게 둘 다 없거나 이러면은 나는 자녀를 낳는 순간 자녀한테 뭔가 의지처처럼 생각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부모님 사주가 그렇게 돼 있다? 나한테 의지하려고 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본인이 잘 안 돼도 그렇게 해요. 힘들게 살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꼭 잘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의미가 없죠. 태도가 이미 그런데. 천간에 정 있으면 틀림없이 그렇게 되겠죠. 예, 관계가 역전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를 본다는 입장에서는 내가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괜찮은 구조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부모님이 올바르게 잘 키운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도 항상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인연이 잘 되죠. 인연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너 힘들 때 무조건 도와주는 역할을 할 거다, 부모가. 자기가 희생을 해서라도 그렇게 할 거다 이런 얘기 하시면 돼요. 무인성이 불쌍해지지 않나요, 갑자기? 네. 부모한테 절대 의지 안 하거든요. 내 힘으로 다 한다 그래요. 네. 근데 실제로 또 그렇게 해.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죠. 자기가 알아서 다 한다는데. 근데 이제 나는 무인성인데 막 내 동생이 천간에 정인이 있고 이러면은 이제 결혼한다고 하니까 돈 다 대주고 집 사주고 이러는 거야, 부모님이. 그럼 억울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억울함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놈만 되는 게 세상인 것 같아요. 자, 이 에너지는 전부 애정지수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사랑만 필요해요. 사랑과 인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간으로 가게 되면은 천간으로 가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물질적인 것까지 포함되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사회생활 하면서 필요한 자원들이 자원 개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랑도 자원인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사랑을 받아야 뭘 할 수 있다. 애정을 받아야 뭘 할 수 있다 이건데 지지는 그냥 감정적 에너지로만 끝이 나버려요. 그래서 이 감정의 에너지가 끊기면 소원해진다.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마음. 천간의 정의는 마음의 에너지가 끊겨도 상부상조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충분히 인연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지정의는 이런 교류가 끊기면은 정인이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도 있어. 가스라이팅 조심하셔야죠, 지지정인들은. 종교에 훅 빠지거나 이럴 수 있다고요. 다른 걸로 대체될 수 있는 거예요. 천간의 정의는 가스라이팅 잘 안 당해요. 나름 실리를 챙긴단 말이에요. 간으로 이미 천간으로 올라온 정의란 건요, 여러 곳에서 인증받은 상태란 뜻이라서 다른 사람이 야 그 정의 틀렸어 이러면 그것도 수용을 해요. 그래서 사이비로 잘 안 가요.
여기는 거의 틀림없이 사이비로 빠지죠. 부모님이랑 좀 소원해졌어. 사춘기가 왔어. 근데 갑자기 신천지 같은 데서 와가지고 막 이렇게 꼬셔. 그럼 교리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애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사람 어떻게 포섭하는지 아세요? 온갖 관심과 사랑을 다 쏟아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그 사람은 이런 종교적인 걸 떠나서 그 사람들이 좋아서 훅 빠지게 돼 있어요. 사람의 약한 마음을 파고드는데 지지정의는 당연한 사랑이 늘 함께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해질 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지지정인들은. 부모님의 역할을 누군가 대신할 수도 있다 이거죠. 대신에 이제 제가 이제 개그맨 오지원 보면은 와이프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꼬셨냐? 이쁘거든요, 되게. 물어봤더니 와이프가 가장 약한 타이밍, 우울하거나 막 힘든 타이밍에 되게 케어를 많이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지지정의는 그것만으로도 돼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어쨌든 그런 사랑이 꾸준히 와야 되는 사람인 거고요. 그래서 운에 따라서 완전히 어긋날 수도 있어요. 위험해요, 상당히. 이게 부모를 누군가가 대체했다는 건 되게 리스크가 큰 거죠. 그런 형태로 이제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이 이제 성인이 되면은 그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온 게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둘이 공통점은 뭐 이렇게 약간 당당하다라는 스탠스가 있죠. 받는 거에 대해서 사랑을 받고 내가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 당당하게끔 하는 스탠스는 똑같다. 근데 천간에 있어야 나름 계산적인 스탠스로 이렇게 쭉 오래 갈 수 있는 거고요. 지지는 오롯하게 감정적으로 인정받고 사랑받고 당연히 받고, 그러니까 거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늘 자식의 스탠스를 유지하려고 하는 입장이 강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항상 있어야 돼요, 정의는. 그게 핵심이에요. 편인하고 달라요. 편인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이기도 하지만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고독하게 하는 에너지도 되기 때문에 아무도 남들이 터치하지 않는 시간도 필요해요. 근데 정의는 그런 시간 필요 없고 무조건 내 옆에 있어야 돼요. 늘. 약해지는 타이밍이 늘 존재하니까 그럴 때 훅 들어가면은 정의는 홀라당 넘어옵니다. 사기당하기 제일 좋은 구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지정의는. 좋다 싫다라는 감정을 훅훅 기울기 때문에. 아들이 지지정인이에요? 늘 사랑을 줘야 되는 아들이네. 어떡해. 이제 섭섭하게 하면 이제 난리 나는 아들을 두셨네, 진짜. 그럼 이제 또 사이비 안 가게 조심하셔요, 또. 엄마 역할을 누가 만약에 여자친구 생겨가지고 엄마 역할 대신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이제 엄마 버리고 이제 여자친구한테 가는 거야, 이제. 그랬어요? 정인이에요, 지지에 또? 네. 그러다가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 다시 엄마한테 와요. 이거 자칫하면 고부 갈등 나겠는데? 엄마 역할을 여자친구나 와이프가 대신하잖아요. 고부 갈등 나기 딱 좋아요. 정인들이 고부 갈등 잘 나요. 편인들은 잘 안 나요. 정인들이 나지. 정제랑 이 정인이라고 이렇게 월지랑 일지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근이 있어서 일간이 강하면 돼요. 관이 뚜렷하던가. 그러면 고부 갈등 안 나요. 천간 편인. 이거 천간 편인은 뭐예요? 일간하고 접근되어 있죠. 그러니까 천간에 오면 항상 일간하고 연관을 시키고요. 이것도 약간 팁 아닌 팁인데, 천간 구조는 다 일간하고 연관을 시키고 지지는 다 비겁하고 연결해도 돼요. 그러니까 정인이 지지로 갔다는 건 이미 정인이 일간보다는 비겁에 좀 더 접근이 되어 있다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럼 내 거를 누구한테 준 거잖아요. 나한테 올 거를. 장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예요?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거 못 받았다는 것도 되는 거고, 장점은 내 것을 누군가한테 그냥 다 내어줬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정인이 봉사활동 하잖아요. 다 주는 상관 마냥 그런 짓을 할 수도 있어요, 정인은. 편인이 천간으로 왔다는 건 일간한테 접근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편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좋든 싫든 꾸준하게 오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 천간 편인의 애정은 어떻겠어요? 굉장한 부담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나친 관심을 받는다. 지나친 사랑을 받는다 라고 표현하고요. 자, 이거는 구속이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구속되는 사주다. 부모가 나를 구속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천간 편인은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구속한 거예요. 나를 가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둔 거다, 나를. 기대를 한다고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좀 내가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안 준 거예요. 다 부모님 입장에서 움직이길 바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러면 부모님이 뭐가 있겠어요? 아마 식신이 천간에 있을 것이다. 내 자식이 편인이 천간에 있잖아요? 그럼 내 사주에 식신이 있어가지고 얘를 힘들게 한 게 아닌가라고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애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구속당하니까 여기 빠져나갈, 차라리 관살로 울타리를 쳐서 감옥을 만들면은 감옥 안에서 자유롭잖아요, 그래도. 이거는
그 감옥 자체도 내 색깔로 다 채워놔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꼼짝 달싹을 못해요. 근데 사주가 굉장히 신약하면은 이것도 행복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구속당하는 걸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근데 사주가 신약하지도 않은데 천간편인이 그렇게 하고 있다. 와,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부모님이 어떤 거예요? 놔주지 않는 부모를 만난 거예요. 부모를 만났다. 내 손을 벗어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 정인짓도 하고 편인짓도 하는 거죠. 둘 다 하는 거죠. 이제 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겠죠. 자녀가 힘들겠는데? 힘든데 또 그러면서 필요할 때는 엄마 찾는 자녀네. 엄마가 싫은, 그러니까 애증이에요, 그게. 정편이 혼잡이죠. 이거는 애증이에요. 근데 이걸 떠나서 그냥 편인만 있어도 애증이긴 해요. 천간편이 애증 관계의 부모다. 참 멀리 하기도 힘들고 가까이 하기에는 더 힘들고, 멀리서 보면 예쁜데 가까이 가면 가시가 돋쳐 있고, 이런 관계예요, 부모님하고. 그래서 참 갈피를 못 잡을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자녀는 부모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까? 그 도망가는 거잖아요, 외국에서. 저희 분들 나가니까. 덜 싸우는데 그냥 독립만 해도 돼요. 굳이 외국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거리가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물리적 거리를 두라는 거죠. 자, 천간 편인들은요, 사랑 관계에 있어서 물리적 거리가 반드시 필요한 구조예요. 근데 필요한데 중요한 거는 필요한 이유가 뭐겠어요? 안 되니까 필요한 거거든요. 스토킹 조심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어떤 여자가 막 스토킹 당하고 막 이런 거 뉴스에 한 번씩 올라오죠? 천간의 편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천간 편인은 나한테 집착하고 구속하는 남자를 만나요. 근데 사랑이란 이름으로 가두거든요. 제일 많이 당하는 게 천간 편인들이에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한 여자를 만난다니까? 나를 구속하고 막 그러려고 하는 이상한 여자를 만나요, 천간 편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천간에 편인이 있다? 나도 잘못됐고 그 여친도 잘못됐다는 거지. 왜 집착하냐고, 우리 아들한테 힘들게. 조심해야 됩니다. 기가 막히네 진짜. 기가 막히면 어떡해요? 들으셔야지, 열고. 기가 막히네. 이 귀이개도 하나 갖다 놔야겠네, 나중에. 인성이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지만은 이미 애초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설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나이 먹어서까지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누구 탓을 하려면 아무 사람도 탓하지 말고 오롯하게 부모님만 탓해라고 했어요. 사주 강의하다가 누군가 탓하고 싶으면 아무도 탓하지 말고 부모님만 탓해라. 네 부모가 널 그렇게 만든 거다. 맞잖아요. 사주 그렇게 만들었잖아. 그게 사주에 걸맞게 또 행동을 했을 것이고 그게 사회적 활동까지 다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이걸 바꾸려면 운이 바뀌는 것 말고는 없어요. 뭐 노력을 해서 바뀐다고요? 천만에. 운이 오니까 노력도 하게 되는 거고 바뀌는 거지, 운이 안 받쳐주면 절대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근데 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면은 난리가 나겠죠, 세상이. 그러니까 이게 음지 있을 수밖에 없어. 양지로 절대 못 올라올 거예요. 사람들이 그 영화가 있어요. 단편 영화 같은데 자기가 언제 죽는지를 문자로 이렇게 받게 되는 거야. 너는 몇 년 후에 죽습니다. 하늘에서 뛰어내려요. 살아요. 근데 밑에 있던 다른 사람이 죽어요. 자기는 어차피 나중에 죽을 거니까 막 살아도 돼, 약간 이런 게 생겨버리니까 세상이 혼란해지는 거예요. 그런 단편 똑같을걸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서 나오고 이러면은. 자, 지지편인이에요. 자, 지지편인은 일간하고 멀어져 있죠. 장점이 있죠. 장점이 있다는 거는 이 인성의 생을 조절 가능하다. 자, 최고의 능력은요, 보기 싫은 거, 듣기 싫은 거를 차단할 수 있어요. 차단. 이거 진짜 힘든 거거든요. 보통은 차단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면 무시하는 듯하다 이렇게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지편인들이, 제가 지지편인이잖아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막 혼내잖아요. 바닥을 쳐다봐요. 일단 태도가 이렇게 이래야 되니까. 그리고 무늬가 몇 개인지 세요, 이렇게 바닥에. 여기 동그라미 하얀색이 몇 개네. 이거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바닥에 낙서하면서. 편인들이 그런 짓을 잘한다니까. 지지편인들. 어렸을 때 그랬어요? 있어요. 지지편인들이 제일 잘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뭘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지편인들이 자칫하면 ADHD예요. ADHD가 주의력 결핍, 행동 과잉까지 가야지 ADHD거든요.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이 뭐예요? 싫은 건 안 한다. 대충 한다. 근데 좋아하는 건 미친 듯이 한다예요. ADHD는 그래서 좀 다른 거랑 달라요, 질병 자체가. 그러니까 지지편인들이 그럴 리스크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천간에 있으니까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고 보기 싫어도 봐야 되는데, 여기는 오히려 조절이 가능하니까 내 마음대로 조절하면 좋잖아요, 이것도. 근데 그것도 자의로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무시한 듯한 스탠스가 노출돼요.
그러면 부모님이 애정을 주고 사랑을 쏟고 이런데 어떻게 써요? 지지편인들은 싫어가 되겠죠. 받아야 될 것도 안 받는다는 뜻이에요. 먹어야 되는 것도 안 먹는다는 뜻이고. 그러면 그 밉상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봤을 때는 밉상으로 낙인찍. 그래서 지지편인들 보면 저희 부모님이랑 어떨까요? 어렸을 때 밉상짓을 좀 많이 하셨네. 이러면 돼요. 그러면 부모님이 또 기가 막히다고 또 막 그래요. 그럼 또 파주면 돼요. 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밉상짓을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천간보다 더 애정지수가 커지겠죠. 자, 이거는 반골기질로 가는 거예요. 애정에서 반골기질이라서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안 받음이죠. 또 받지 말아야 될 게 있죠.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거를 받아요, 오히려. 그래서 지지편인들은 건강에 문제가 항상 있고요. 왜? 쓰레기만 먹었으니까. 몸에 나쁜 것만 먹었으니까. 건강식 먹은 거 먹으러 했는데 그거 다 건너뛰고 소세지 같은 것만 골라 발암물질만 먹으니까 안 좋아요. 저도 지지편이라서 건강이 당연히 나빠진 거고. 정의는 들어왔으니까 이제 잡히긴 할 건데 하여튼 그렇게 가요, 지지편인들은. 그러니까 지지편인이 영향이 큰지 아닌지 보려면 얘 건강 상태를 보면 바로 나와요. 어렸을 때 여드름 진짜 많이 나고요. 막 10대 이럴 때 한창 올라올 때 그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래요, 지지편인들이. 먹는 거에 다 문제가 있다는 뜻이고요. 부모님 말 더럽게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오히려 애정에 대한 뭐가 있어요? 그런 반골적 기질인데 그러면서 그 누구보다 애정을 갈구하는 게 지지편인이에요. 네, 늘 사랑에 목마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게 커지면은 관심병이 생기죠. 지지편인은 관심병이에요. 천간편인은 관심 받기 싫어 죽겠는데 관심이 오는 거고요. 지지편인은 관심을 못 받아서 관심 받기를 원하는 행동들을 해요. 그 관심병에 얻어 걸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거에 얻어 걸리는 그렇게 오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정상적이겠냐고요. 정신 상태가 이상한 놈들끼리 만날 수도 있다고요. 누구 잘못이라고 하기가 참 애매하죠. 자기가 그렇게 한 거니까. 하여튼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 옆에 있어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잘 못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다른 사람이 질투가 나고요. 그 질투를 나한테 어떻게든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기질로 연결이 돼요. 그게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는 부모님이 조금 안쓰럽게 바라보죠. 그러니까 본인은 애정 결핍도 조금 있고, 그리고 부모님이 너를 안쓰럽게도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부모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지편인 대부분 안쓰럽게 쳐다봅니다. 때로는 원수 같고, 때로는 좀 이렇게 잘못해준 거에 대한 죄책감도 들고, 지지편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지 인성들은요, 대체적으로 감정 에너지가 증폭이 되어 있고, 천간의 이제 인성들은 감정을 벗어나서 이렇게 사회 활동을 하는 것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영향력들을 행사하는 쪽으로 연계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정인보다 더 심하게 사이비에 빠져요. 왜 여기는 심하게 빠지냐면은 여기는 사이비에 대해서 이미 절대적으로 불신을 갖고 있거든요. 정인은 그런 관념이 아예 없고 절대적인 불신을 갖고 있는데 파고들어 보니까 막 저처럼 되는 거예요. 사주 말이 되냐 이러고 파고들었는데 와, 사주가 다구나 이런 느낌으로 빠지는 거예요.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지지편인들이 조금 그러니까 이게 자녀가 인성이 있으면 물론 인성적 코드로 연결이 돼 있겠지만은 그 인성적인 코드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에너지가 있으면 그쪽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식상들은 애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물리적 스킨십이라든가 이런 여러 안아주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저는 식상이고 관성이 있으니까 관성으로 관계를 형성을 하겠죠. 그렇게 관성을 형성을 하면은 관성적인 관계는 오래 가는 거예요. 식상적인 관계는 빨리 떨어지고. 애가 초등학교만 돼도 저는 안아주는 게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그게 한 중학생쯤 거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좀 더 빨라지는 거예요. 식상이 없다 보니까. 근데 관으로 가는 거는 성인 이후도 쭉 연결되는 거니까 더 오래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인성으로 이렇게 리스크들이 보이면은 다른 게 뭐가 있나, 얘랑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제 보통은 많이 하는 게 같은 놀이를 하거나 같은 경험을 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형성하면 되고요. 이게 이제, 이거는 대체로 엄마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모계인 거예요, 모계. 근데 아빠랑 형성되는 게 또 달라요. 그걸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다음 주는 휴강하고, 다다음 주에. 예.